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스컴 출판사에서 한자급수 강의를 맡고 있는 김봉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재 이 타파 한자 능력 검정 시험 제1급 강의 시간입니다. 교재가 새로 나왔죠. 아주 산뜻하죠. 타파. 눈에도 잘 들어오죠. 이 제목도 이 타파라고 이름을 짓게 된 배경은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교재가 기존의 교재들하고는 좀 달리 저 뒤에 1급 전용 한자 더 뒤로 가서요, 쓰기 배정 한자를 보면은 이렇게 글자마다 타파 쪼개서 구분을 해가지고 글자를 습득하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좀 해놨어요. 제가 쓴 책입니다만은 좀 말을 만들다 보니까 좀 억지로 견강부유한 측면이 있는 그런 글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글자를 쪼개서 설명하는 이 문구를 넣게 된, 그런 문장들을 넣게 된 배경은 한자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습득할 수 있나 이걸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제목하고도 연관이 있죠. 타파. 아주 우리가 만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참 기존에 나와 있는 한자 다른 급수 교재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별성이 있는 아주 좋은 교재입니다. 이 좋은 교재를 가지고 꼭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 강의가 끝났을 때쯤이면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실력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급 배정 한자가 3,500자죠. 한국 어문회 같은 경우는 1급을 한국 어문회에서 1급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제가 다른 단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어문회라면은 2급을 통과해야지만이 1급 시험을 칠 수 있죠. 그러니까 1급을 치신 분이라면은 적어도 2급 정도의 실력은 갖췄다는 게 딱 객관적으로 보장이 되죠. 그러니까는 제가 강의하기도 참 편합니다. 일단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지엽적인 것까지 건드려야 될 필요가 없어서 사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아무튼 한정된 시간, 저희가 한 30강 내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한 강에 30분씩이요. 그러니까는 공부하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저희가 컨셉을 잡을 때 30분 강의 듣고 30분 복습하면 될. 사실은 이 한자 급수 공부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실 여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시 공부하듯이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공부하실 리도 없고, 또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고, 그랬을 때 공부하는 시간은 적은데 어떻게 하면은 합격을 할 수 있겠느냐. 효율적인 방법을 찾았죠. 강의도 그렇게 합격할 수 있는 200점 만점이죠. 근데 1급 같은 경우는 하위급수하고는 달리 80% 이상을 맞춰야지 합격이기 때문에 28에 16, 160점 이상을 맞아야지 합격이 되는 거죠. 여기가 지금 커트라인인 거죠. 그러니까는 200점을 만점을 맞으면 더할 나위 없이 본인도 좋고 가르치는 저도 좋겠지만은, 이거는 사실 현실상 좀 확률이 떨어지는 얘기고, 사실 200점 맞으면 그때 기분이야 좋습니다만은 그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할 그럴 만한 공부도 아니고요. 이 급수증 따는 그런 공부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적은 시간 안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160점 커트라인을 넘기자, 여기에 목표를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 공부해가는 방법도 이 지엽적인 거, 가지가 되는 부분, 잎사귀가 되는 부분은 다 좀 과감히 좀 털어버리고 뿌리가 되고 줄기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1급 문제 구성 같은 경우가 2급 하위급수도 대략 비슷합니다만은 거의 도금 문제, 그 다음에 한자에 훈과 음을 주고 한자를 직접 쓰는 문제, 이거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 다음에 한자
아무튼 이 부분, 이 두 가지 비슷한 부분이 벌써 합치면 100문제가 넘어가죠.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부분만 확실히 해도 벌써 합격권에 근접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분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이 잘 되면 뭐 상반자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나머지 부분들이 자연히 좀 뭐 사자성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권을 넘어가는, 합격선을 넘어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뭐 장음 문제, 뭐 약자 문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뭐 우리말로 뜻을 쓰는 문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도금이나 훈음에 중점을 맞추고 공부를 하면서 그냥 지엽적으로 그냥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공부해야 될 부분이지, 이 장음 문제나 약자 문제 이런 데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이런 것까지 다 마스터해가지고 200점을 맞아버리겠다, 이렇게 공부하면 약간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공부 방법에서 조금 벗어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이 강의 들으실 때는 이쪽에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둘이 완전히 동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해나가면서 또 중요한 이런 뭐 약자라든지 뭐 사자성어라든지 상반 단어, 그리고 또 상반자, 유의자, 그런 관계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마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부탁드릴 말씀은 이 정도. 예, 또 자세한 또 세부적인 내용은, 이 시험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강의를 해나가면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30분 공부하시고 나서는 꼭 30분 이상의 그 복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부담 없죠. 그날 공부한 거, 그날 강의 들은 거, 그날 소화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7페이지 육서 부분을 좀 보세요. 이 육서가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죠. 예, 육서가 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육서를 하느냐? 사실 1급 정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육서를 알고 계시는 분도 참 많을 거다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가 좀 높아심에 이 육서를 거의 모든 급수를 강의를 하는데, 이게 한자를 배우는 분들에 있어서는 기본이 되는 기초 상식이에요. 옛날 중국의 후한 때 허신이라는 사람이 9,000여 자 되는 그런 한자를 가지고, 지금은 더 어휘수가 늘어났겠죠. 근데 아무튼 그 당시에는 9,000, 거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9,353자라고 나와 있네요. 아무튼 9,300여 자 되는 한자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혼자 이 언어학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나 봐요. 분류를 해서 이 구성 원칙을 좀 밝혀놨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면은 시험 보는 데야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만 도움이 됩니다. 한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육서를 그래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육서. 첫 번째가, 제가 이 물백목이 좀 낯설어가지고 이걸 잘 다루질 못해요. 2급, 3급 강의할 때도 물백목이 쓰다가 막 중간에 안 나와가지고 막 바꾸고 막 그랬었는데, 상형문자 많이 아시죠? 상형문자. 제가 좀 악필입니다. 부끄럽지만은 이해하고 봐주세요. 저도 잘 쓰고 싶은데 막 미끌미끌거려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써야지 속이 시원하면서 또 강의도 술술 잘 됩니다. 막 글씨 잘 쓰겠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은 제가 강의가 막혀버려요. 그거 글씨 좀 알아보기 힘든 거는 여러분이 좀만 이해해 주세요. 저도 아무튼 그 와중에도 좀 잘 쓰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자가 코끼리상인데, 여기서는 이 사람 인변의 코끼리상인 모양상하고 의미가 통용된 겁니다. 이 상자가 그렇게 많이 쓰여요. 한자는 그런 경우가 많죠. 석권이라 그럴 때도 원래는 말권자, 손수변에 채권이 들어간 말권인데 그냥 채권을 써도 석권이라는 의미의 석권이라는 단어의 말권이라는 뜻으로 채권이 쓰이기도 하죠. 이렇게 한자는
통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이제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일종의 언어의 경제성 측면에서 막 이렇게 획순이 약간 좀 많을 때는 줄여가지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다른 글자인데도 줄여가지고 쓰면서 의미를 갖게 통용을 시킨 거죠. 이 글을, 언어를, 이 문자를 쓰는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주 쓰다 보니까는 이게 서로 통용이 된 겁니다. 아무튼 따지고 보면 둘은 엄밀히 말하면 다른 글자인데 여기서는 형상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상형 문자. 상형 문자는 뭐 알고 계신 대로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따서 글자를 만든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해가 그 하늘에 해가 뜬 걸 보고 이 모양을 가지고 날 일자를 만들었고요. 중간에 약간의 그 변천 과정이 있습니다만 다 생략하고, 아무튼 최종적으로 이 날 일자가 이 해 모양에서 나온 거고, 뭐 또 달 모양에서, 그림도 참 어색하네요. 달 모양에서 달월자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 아무튼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게 된 한자가 상형 문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육서 지사문자. 이 지자는 손가락 지자이고 또 가리킬 지자도 되죠. 지록위마 할 때도 저 지자가 들어가고요. 일사자 문자. 지사문자는 상형 문자하고 약간 좀 대비가 되는데, 상형 문자가 이런 구체적인 사물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그런 글자라면은 지사는 좀 추상적인 내용까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추상적인 그런 사물의 모습을 글자로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지평면에 어떤 물체가 있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 이게 윗상자가 된 거고, 그다음에 또 반대로 지평면 아래에 어떤 물체가 있는 걸 표현하다 보니까는 이게 아래 하자가 된 겁니다. 그냥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지사하고 상형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게 글자 창조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 교재 17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기본 생성해갖고 괄호치고 글자 창조의 원리가 됐죠.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면 이 상형과 지사가 한자가라는 문자가 만들어지게 된 맨 처음 단계예요. 지금 수많은 이때 후한 때만 해도 9,300여 자의 한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상형과 지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이 문자들이 가장 먼저 생겨나게 된 거라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 생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회의 문자라는 건데, 의자는 뜻의자. 그러니까 이 회의 문자는 이미 만들어진 상형이나 지사 문자들 중에서 그 뜻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뜻을 갖는 문자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기본 생성이 된 상형이나 지사 문자들을 합쳐가지고 작은 단위 뭐 2개 이상으로 합쳐가지고 새로운 뜻을 갖는 문자를 만들어낸 거. 예를 들면 박다라는 그런 뜻을 갖는 문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 생판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게 아니고, 저 상형이나 지사 같은 경우는 그 백지 상태인 무에서 새로운 문자 유를 창조한 거죠. 그렇지만 이 회의 문자 같은 경우는 그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게 아니고 이미 있는 상형이나 지사 중에서 이 박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문자들을 2개 또는 3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날일과 달월 이걸 합쳐가지고 발글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해도 있는데 거기다 달까지 있으니까 오죽이나 밝겠습니까? 박다라는 이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상형 문자 두 개를 가지고 합쳐가지고 만든 거. 그래서 뜻을 모아서 만든 문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형성 문자인데 형성 문자도 비슷해요. 회의 문자랑 마찬가지로 이미 만들어진 상형이나 지사 문자를 가지고 새로운 뜻을 갖는 문자를 만들었는데 이건 뜻의 중점을 둬가지고 그 새로운 뜻을 그 기존에 있는 문자들을 가지고 새로운 뜻을 만들어낸 거라면 이거는 이 글자 안에 뜻을 갖는 부분과 음을 갖는 두 부분이 합쳐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물을 문자가 있죠. 뭐 쉬운 글자입니다. 근데 이 물을 문자는 문 문자하고 그 안에 입구자가 이렇게 들어가서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는 이 묻는다라는 것은 입으로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구 부분이 이 형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 형자이기 때문에 뜻이란 말하고 잘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형이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성 이 부분이 소리입니다. 이 글자의 음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자를 좀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1급 정도 되시니까는 1급 정도 준비하시니까는 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걸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처음 보는 글자인데도 불구하고 한자 중에는 음과 뜻이 추정되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다 형성 문자의 원리로 이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 글자는 쉬운 글자니까 뭐 모를 뿐이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 글자를 처음 봤다 그렇더라도 문문이 있네. 그러면은 아마 여기서 음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음이 문이 아닐까, 문 비슷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입구가 있네. 그러니까는 말로 입으로 하는 무슨 그런 상황이나 그런 행동과 관련된 글자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가능해진다고 그 말이죠. 그래서 형성 문자를 깨우치게 되면 이게 그 어휘 습득할 자기가 알고 있는 어휘가 습득하게 되는 어휘가 아주 많이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자, 그렇고 그래서 요 회의 문자하고 그 형성 문자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미 만들어진 문자를 가지고 결합을 해가지고 이건 뜻의 중점을 둬가지고 그 만든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 거고 이거는 뜻과 소리를 합쳐가지고 또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결합 생성이라고 합니다. 저게 기본 생성이라고 하면 저 두 가지가 이 두 가지는 결합 생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글자의 결합의 원리다 그래가지고 그 두 가지를 묶어놨죠. 특히 뭐 한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형성 문자죠. 앞으로 저기 본문에 들어가서 배우다 보면 더 이 말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 전주문자라는 건데 이 전주문자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문자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전자가 구를 전자죠. 전전반측이라고 할 때도 이 전자가 들어가고요. 주객전도라고 할 때도 이 전자가 들어가죠. 그다음에 전주 주자는 물댈 주자, 뭐 주입식 교육, 그다음에 뭐 기름을 넣는 주유소 할 때도 이 주자가 들어가고요. 전주문자. 전주문자는 뭐냐? 이미 글자가 한 글자 있는데 보통 한문은 글자 하나의 뜻을 두 개 이상 갖는 글자들이 태반이잖아요. 근데 이 전주문자 같은 경우는 음도 뜻에 따라서 음도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이자 즐거워할 낙자죠. 즐거워할 낙자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게 즐겁다 그랬을 때는 락이죠. 근데 이게 풍악이라 그랬을 때는 이게 악이 되죠. 음이 락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좋아하다
좋아하다 그랬을 때는 또 이게 요가 됩니다. 참 희한하죠. 이거 다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주문자는 그 출제하는 분들이 시험에 내기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이거를 예를 들면 이 좋아하다는 의미로 쓰인 그 요를 갖는 그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논어에 보면은 인자는 요산하고 지자는 요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요산요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왔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거 다 쉬운 글자네. 그래서 어설프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한자를 좀 어느 정도 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 이거 낙산낙수 산을 즐기고 뭐 물을 즐긴다 이런 말인가? 이렇게 해석하기 쉽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때는 좋아하다는 의미로 요산요수라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는 어설프게 알았다가는 낭패당하기 쉬운 거, 그러니까 제대로 모르면 낭패당하기 쉬운 게 바로 전주문자인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시험 문제에 잘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문자입니다. 이 밖에도 뭐 예가 많죠. 전주문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좀 중요하니까. 이게 다 아시는 말씀 설자죠. 그래서 말씀이라 그럴 때는 설이고, 그 다음에 기쁘다 그럴 때는 또 열이 되죠. 그래서 뭐 연락 이런 말을 연락이요. 이 연락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워한다 할 때 그 연락이요. 이게 설락이 아니고 연락입니다. 그 다음에 달래다 그럴 때는 새가 됩니다. 이거 말로써 달래는 거,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이 입 하나, 혀 하나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정책을 펼치고 상대방 나라의 왕들을 정책적으로 설득하고 이런 사람을 세객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게 이렇게 씁니다. 손님객자를 써가지고 이게 설객이 아니고 세객이요. 이게 자칫 잘못 읽기 쉽죠. 설객 이렇게 읽으면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제대로 알고 써야 되는. 뭔들 제대로 알고 안 써야 될 게 있겠습니까만은 이 육서 중에서 이 전주문자만큼은 세세한 쓰임을 제대로 좀 구분해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즐겁다. 이건 예를 제가 안 들었는데 즐겁다 할 때 많죠. 활락 이런 단어도 있고. 일단 풍악이라 그럴 때는 음악, 악보 그럴 때 다 풍악이라는 의미로 음이 악이 되는 거죠. 구분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차 문자입니다. 가차 문자에서 그 가짜가 거짓가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여기서는 이게 빌릴 가짜로 쓰인 겁니다. 빌릴가. 차자는 빌릴차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빌린 문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재 2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거기에 이미 있는 글자의 뜻에 관계없이 의미나 형태를 빌려 쓰는 문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특히 외래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사용되는 문자인데 쉽게 말하면 한자가 뜻 글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래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뜻보다는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새롭게 만들어낸 문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를 새롭게 만들어낸 게 아니고 그 외래어를 표현하는 그 단어가 새롭게 만들어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어는 뜻보다는 부분에 중점을 둬서 만들어진 문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부다라는 그 부처님의 그 영어 표현 부다 있죠. 그게 그 외래어가 한자로 불타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불타란 말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래요. 지저스 예수를 한자로 표현할 때 야소 이렇게 된 겁니다.
보세요. 이게 야, 어조사 야자고 이게 소생할 때 소자인데 이 글자 자체 뜻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음만 차용한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 정도 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거기 커피 해가지고 가베라고 그 한자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 가짜가 그게 오자가 들어갔어요. 그 가짜가 그게 아니죠. 입구 옆에 같으려가 아니죠. 지금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게 아니고 입구 옆에 더할 가짜가 들어가야 되죠. 예, 이렇게 가베입니다. 고쳐주세요. 수정하라고 말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가베를 거의 이렇게 커피를 한자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만은,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만은, 요렇게 쓴 걸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구스록 옆에, 입구가 아니고 구스록 옆에 더할까? 구스록 옆에 안일비 써가지고 가베라고. 이것도 맞아요. 사실 뜻에 중점을 두고 만든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나 둘 다 가베, 커피의 한자 표현이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육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만은 대충 육서가 무슨 그 말이구나 이건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부수가 나옵니다만은 부수는 또 직접적으로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이죠. 한 3문제 정도씩은 꼭 나오는 걸로 아는데 부수는 뭐 부수를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부수가 나왔으니까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한자를 공부하시는 분이라면은 좀 뭐 많이들 갖고도 계시겠지만은 자전이나 우편 하나쯤은 꼭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항시 좀 찾아보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좀 처음에는 번거로워 보이지만은 그렇게 찾아봄으로 해서 실력이 좀 많이 늘어나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0페이지. 그 1급 전용 한자 1145자를 따로 모아놨는데, 그 하위 급수, 2급 이하 급수하고는 교재 구성이 좀 달라요. 2급 이하는 바로 우리 교재 69페이지 가면 쓰기 배정 한자 2005자처럼 바로 이렇게 쓰기 배정 한자로 들어가는데 1급 같은 경우는 전용 한자를 좀 먼저 공부를 합니다. 양도 많죠. 이 전용 한자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쓰기 문제로 나오진 않죠. 전용 한자가 읽기 문제로 나옵니다. 도금 문제요. 도금 문제가 상당히 많죠. 그 분량이 비율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도금 문제, 훈음 문제, 한자에 훈과 음이 써지고 그 한자를 직접 쓰는 문제, 그리고 한자가 직접 나오고 한자가 직접 있고 거기에 훈과 음을 다는 이런 문제. 제가 그 강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부분이 비율도 굉장히 많고 공부의 기본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아주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0페이지 2번에 그 아름다울까, 1번에 노래가는 뭐 음도 뭐 쉽고 나올 만한 단어도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2번에 아름다울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울까는 이렇게 선비사를 하고 입구를 하고 다음에 밑에 더할 가자를 했죠. 이게 부수가 요 입구가 부수입니다. 부수 찾기도 힘들죠. 아름다울 가에서는 가래라는 단어가 있죠. 가래.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목에 좀 가래가 껴있습니다만 그 가래가 아닌 건 뭐 다들 아실 거고. 가래는 사극을 보면은 그 가래란 말이 많이 나오죠. 왕이 즉위하시는 때나 그다음에 아니면 또 결혼하시는 때 행해지는 그런 예식을 가래라고 합니다. 또 의미가 왕뿐만 아니고 그 왕족, 왕세자라든지 왕손 뭐 세자, 뭐 원자 이런 분들이 그 책봉이 되는 때 행하는 그런 의식도 가래라고 합니다. 꼭 결혼이나 뭐
그런 거에 관련된 의식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쓰이죠. 그 다음에 가회라는 단어가 있죠. 가회. 회자가 이게 획수는 좀 적습니다만은 어렵죠. 음이 이게 회예요. 회. 이게 읽기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화회라는 단어 있잖아요. 화회단지 할 때 그 화예요. 이 회자가 풀 회자예요. 풀. 꽃 풀 할 때 그 풀이요. 그래서 가회 그러면은 이게 아름다울 가니까 아름다운 풀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읽기 문제, 도금 문제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재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가배라는 단어도 있어요. 가배. 지우고 이따 써볼까요? 가배. 가배는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게 한가위의 그 한자 말이에요. 그거는 그 신라가 아니고 고구려 유리왕 때인가? 그때 처음에 그 수학이 끝난 그 가을철 그 즈음에 그 길쌈놀이를 막 하면서 길쌈이 뭔지 아시죠? 배 짜는 거 이런 거 여자들이 그런 그 실력을 겨루면서 뭐 축제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유래한 그 한가위라는 말의 한자가 그 가배입니다. 이 가배가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달라져서 우리가 지금 쓰는 8월 한가위 할 때 한가위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배자가 그 배우 영화 배우 할 때 그 배자인데 이 배자 대신에 물리칠 배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면은 가배라고 이렇게 나왔나? 가로치고 이렇게 나왔나? 싶어요. 이 물리칠 배자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뜻은 한가위라는 거. 이런 문제,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뜻을 순 우리말로 써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한가위. 한가위는 한자 말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첫 시간이라 좀 육설을 하고 본문을 조금밖에 못 들어갔네요. 그리고 제가 처음은 강의 초반부는 제가 설명할 것도 많고 그다음에 강의 속도도 그렇게 빨리 빼는 편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중반 정도 가면은 강의 탄력이 받으면은 지금보다는 그 강의 속도가 훨씬 많아지고 한 강에 소화하는 분량도 꽤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습을 그때그때 해두시지 않으면은 이게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복습을 그날 소화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오늘은 아름다울까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시집갈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